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어필이에요. 특히 소개팅이나 미팅처럼 서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땐 깨알 같은 자기 어필이 큰 힘을 발휘하죠. 문제는 자기 어필을 잘못하면 그냥 자랑이나 허세처럼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랑이나 허세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력적인 남성은 누구? 듀크 대학교의 존슨 교수는 40명의 여자에게 1명의 남자 인터뷰를 들려주면서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존슨 교수는 남자의 인터뷰를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남자가 인터뷰 초반에 자기 어필을 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좀 잘했거든요. 선수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공부를 좀 더 잘해서 그냥 공부하기로 했어요. 결국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죠. 2번째 버전에서는 똑같은 말을 인터뷰 마지막에 했어요. 과연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더 큰 호감을 느꼈을까요? 분명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이 말했는데 여자들은 인터뷰 마지막에 자기 어필한 남자를 13.4%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매력 점수가 초반에 자랑한 남자는 48.5점, 마지막에 자랑한 남자는 55점으로 나온 거죠. 단지 타이밍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여자들은 나중에 자기 어필한 남자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존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은 바로 겸손함이었어요. 여자들은 인터뷰 마지막에 자기 어필한 남자를 13.4% 더 겸손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그만큼 남자의 매력이 높았고요. 겸손한 평가가 초반에 자랑한 사람은 44.5%, 마지막에 자랑한 사람은 50.5%로 나온 거죠. 반대로 인터뷰 초반에 자기 어필한 남자는 겸손은커녕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어요. 여자들은 이 남자가 자기 잘난 것도 알고 있고 그걸 남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비호감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자기 어필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 소개팅이나 미팅 혹은 마음에 든 이성에게 실전에서 자기 어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어필하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최대한 하지 마세요. 자기 어필은 상대방이 어라? 얘 자기 자랑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필을 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서울대 나와서 삼성을 다니고 있는데 금수저 이거요 뭐 등등 이런 식으로요. 티 안 나게 살짝 하려고 해도 사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은근히 티를 내는 게 더 비호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주머니가 작아서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이거 명품 지갑이나 차키를 탁 떠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최대한 하지 말자라고 마음먹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럼 자기 어필 하나도 안 하고 호감을 어떻게 얻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2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2번째, 그때를 기다려라. 진짜 특이한 게 아니라면 보통 대부분의 자랑거리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을 때 보통 뭐 하세요? 요리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취미가 뭔지, 특기는 뭔지 등등. 2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한참 동안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답할 텐데 내가 뽐내고 싶은 주제 하나쯤 대화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해당 주제가 나왔을 때 마침 자연스럽게 자기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고등학교 때 잠깐 선수생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3번째, 꼭 해야겠거든 나중에 하세요.
마지막으로 잘난 척으로 보이든 말든 내가 이건 꼭 말해야겠다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최대한 나중에 말하세요. 자랑을 나중에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자랑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자기 어필은 남몰래 선행 같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막 떠벌리면 빛이 바래죠. 상대가 먼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늦게 말하세요. 시계가 같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2010년 프랑스 남부 브리타니 대학 니콜라스 개그웬 교수 연구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하지.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생일이나 이름이 같으면 부탁을 더 잘 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렇다면 이 특징을 이용해 처음 보는 사람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그웬 교수는 간단한 공통점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길을 건너는 80명의 보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개그웬 교수는 실험 도우미를 횡단보도가 있는 건널목에 서 있게 했습니다. 도우미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길을 건넌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잽싸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계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그 사람이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을 알려주면 도우미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절반에게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시계 저랑 똑같아서 정말 신기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정말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평범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몇 초 뒤에 길을 건너는지 세어봤습니다. 왜 시간을 쟀냐고요? 개그웬 교수는 그 사람이 도우미에게 호감을 가질수록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횡단보도를 더 늦게 건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우미 곁에 머문 시간이 시계가 같다는 말을 들은 경우는 2.23초, 평범한 말을 들은 경우는 1.47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똑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작별 인사 후 1.5배가 되는 시간을 더 도우미 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발걸음을 망설이게 된 거죠. 더 신기한 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공통점 때문에 길 건너기를 머뭇거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통점 찾고 친해지기. 개그웬 교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호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죠. 오늘부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사소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핸드폰 케이스, 손목 시계, 신발 브랜드, 볼펜 등등 무엇이든 공통점을 찾았다 싶으면 능청스럽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나랑 똑같네? 누구든지 사소한 공통점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좋아하는 사람의 호감도를 살 수 있다니 엄청난 꿀팁 아닌가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